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최근에 양자 컴퓨팅 업계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퀀티넘이라는 기업과 함께 양자 오류 수정에 있어 유의미한 발전을 이뤄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또 이와 더불어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라는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투자자라면, 특히 아이온큐의 투자자라면 이 소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퀀티넘이 아이온큐와 마찬가지로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퀀티넘이 이뤄냈다는 기술 진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이것이 양자 컴퓨터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아가 아이온큐에게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양자 연구에서 성과를 냈다는 이 퀀티넘이라는 기업,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부터 간략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퀀티넘은 허니웰 퀀텀 솔루션과 캠브리지 퀀텀 컴퓨팅의 합병을 통해 2021년 창립된 양자 스타트업입니다. 아이온큐와 마찬가지로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H2라는 이름의 양자 컴퓨터를 통해 고객사들에게 양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퀀티넘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했다는 기술을 살펴보면 두 기업은 퀀티넘의 H 시리즈 양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오류 수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물리적 큐비트의 오류율과 비교해 무려 800배 개선된 논리적 큐비트의 오류율을 나타냈죠. 지금까지 보고된 것 중 가장 큰 격차라고도 말했어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발견이냐? 이는 양자 컴퓨터의 어떤 특성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중첩, 얽힘, 간섭 등 양자역학적 특성이 적용되는 정보 처리 단위인 큐비트를 조작함으로써 연산을 수행하는 기계잖아요. 이 큐비트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초전도 방식이네, 이온 트랩 방식이네, 이런 이름들도 나뉘는 거고요. 그런데 모든 양자 컴퓨터들은 방식이 어떻든지 간에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바로 이 큐비트가 너무나도 불안정해서 쉽게 오류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0의 상태를 지닌 큐비트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적용하면은 이 큐비트는 0과 1이 중첩된 상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처럼 큐비트를 중첩된 상태로 내가 조작을 했다면 그 큐비트가 계속해서 중첩된 상태로 존재해줘야 하는데, 문제는 이 큐비트가 외부 환경에 너무나도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큐비트 보고 중첩된 상태에 있으라고 시켰는데 얘가 제멋대로 붕괴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오류의 발생 확률은 큐비트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함께 커져요. 비유를 들자면 도저히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6살짜리 어린아이를 10분 동안 제자리에 앉혀놓아야 한다고 칩시다. 아이가 한 명일 때는 그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가 10명이라면, 100명이라면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 아이들을 다 지켜보고 질서 정연하게 통제하기란 쉽지 않겠죠? 큐비트의 경우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큐비트가 하나만 있어도 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상태를 조작하기가 어려운데, 큐비트가 수십 개에서 수백 개로 늘어나면 오류 발생률을 낮추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오류 발생을 줄이고자 큐비트를 덜 써버리면 절대적인 연산 능력 자체가 떨어질 거고요. 그렇기에 이 오류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는 양자 컴퓨팅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 퀀티넘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전을 이루었다는 부분이 바로 이 양자 오류 수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퀀티넘은 자신들이 개발한 양자 오류 수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14,000건의 독립 실험을 한 건의 오류도 없이 수행했다고 밝혔어요. 앞서 퀀티넘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물리적 큐비트의 오류율과 비교해 800배 개선된 논리적 큐비트를 개발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등장하는 물리적 큐비트, physical qubits와 논리적 큐비트, logical qubits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머리가 아파지는 그런 이야기가 좀 시작되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리적 큐비트와 논리적 큐비트의 관계를 알기 위해선 양자 오류 수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양자 컴퓨터가 오류를 수정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한 정보를 여러 개의 큐비트에 저장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큐비트가 똑같은 정보를 담고 있다면 하나의 큐비트가 오류를 일으키더라도 정확한 정보가 나머지 큐비트에 저장되어 있으니 크게 문제가 없어요. 다수개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은 3, 3, 5 모여서 각자 정답을 맞춰보곤 하잖아요. 이때 같이 정답을 맞춰보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실제로 합의된 그 답이 정답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때 다수결을 진행하기 위해 모인 여러 개의 큐비트 묶음을 일컬어 논리적 큐비트라고 합니다. 다수결을 통한 오류 검증은 고전적인 컴퓨터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오류 검증 방식을 양자 컴퓨터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큐비트의 양자역학적 상태를 복사하는 것이 엄밀히 따졌을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큐비트를 복사하기 위해서 그 상태를 측정하려고 들면 그 큐비트가 붕괴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직접 큐비트를 관측하지 않고도 다수결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는데요. 바로 C-NOT 게이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큐비트를 관측하지는 않고 그저 이들이 이웃하고 있는 큐비트와 동일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만을 파악하는 것이죠. 아까 학생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은 5명의 학생을 모아놓고 각각이 어떤 답을 찍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옆 학생과 비교해서 이들이 똑같은 답을 찍었는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5명 중에 4명이 만약에 같은 답을 찍었으면은 그게 아마 정답일 확률이 높겠죠. 이번에 퀀티넘과 마이크로소프트는 30개의 물리적 큐비트를 사용해 4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생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쉽게 말하면 7개에서 8개의 물리적 큐비트를 한 묶음으로 묶어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4개의 정보 처리 단위를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 모든 것을 단순히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퀀티넘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업계 최고의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냈다는 뜻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들이 만들어낸 양자 컴퓨터의 연산 정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던 걸까요? 앞서 퀀티넘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개발한 오류 수정 시스템을 통해 14,000건의 독립적인 인스턴스를 오류 없이 실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4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사용했다고 했죠. 이 논리적 큐비트는 얽혔을 때 10의 마이너스 5승, 즉 0.00001의 오류율을 나타냈는데요. 10만 번의 연산을 수행할 때마다 한 번의 오류가 발생하는 수준인 것이죠. 쇼어 알고리즘을 사용해 현대 컴퓨터의 소인수 암호 체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최소 수십억 번의 연산을 오류 없이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10만 번에 한 번의 오류라면 아직 우리의 은행 계좌는 양자 컴퓨터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당장의 오류 수정 기술만으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의 어떤 작업을 수행할 정도의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이는 양자 컴퓨터 업계에서 눈에 띄는 진전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오류에 저항하기 시작하는 단계, 레벨 2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자 컴퓨터의 발전을 3단계로 나누어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Foundational, 근원적인 단계로 노이즈가 심한 단계, 즉 Noisy Intermediate Scale Quantum을 지칭하고요. 레벨 2가 Resilient Quantum Computing, 즉 오류의 저항성을 지니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3는 스케일로 본격적인 양자 상용화 단계를 나타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의 단계를 대표하는 키워드로 레벨 1은 노이즈가 많은 물리적 큐비트, 레벨 2는 신뢰할 수 있는 논리적 큐비트, 레벨 3는 양자 슈퍼컴퓨터를 꼽았는데요. 이 키워드들만 살펴봐도 각각의 단계가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습니다. 퀀티넘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큐비트 가상화 시스템을 활용해 이런 오류 수정 기술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논리적 큐비트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차례 물리적 큐비트에서 발생한 오류를 탐지하고 수정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논리적 큐비트는 결함 감내성을 지닌 양자 컴퓨터 달성의 첫걸음이라 평가할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00개 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논리적 큐비트를 생성할 수 있으면 본격적인 양자 우위가 시작되며 다양한 과학적 활용도를 지니게 될 것이고, 논리적 큐비트가 1000개에 다다르면 상업적 이점을 지니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현존하는 슈퍼컴퓨터와 하이브리드 컴퓨팅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레벨 3, 양자 상용화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럼 퀀티넘의 양자 컴퓨터와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앞서 설명드렸듯 퀀티넘은 아이온큐와 마찬가지로 이온 트랩 방식으로 큐비트를 구현합니다. 물론 더 세세한 기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두 기업 간에도 방법론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적어도 초전도 방식을 사용하는 IBM이나 구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직접적인 경쟁사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퀀티넘이 이런 진보를 나타내는 것이 아이온큐에게는 악재로 작용할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일단 퀀티넘이 아이온큐의 강력한 경쟁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기업은 아이온큐와 동일한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 성능 벤치마크인 알고리즘 큐비트를 대놓고 저격할 정도로 아이온큐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거든요. 지난 3월 퀀티넘은 알고리즘 큐비트 폭로하기라는 제목의 아티클을 통해서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벤치마크인 알고리즘 큐비트가 상당히 오도되어 있고 컴퓨터의 퍼포먼스를 트릭과 보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게이트 컴파일 뒤에 숨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는데요. 이 아티클에서 퀀티넘은 오류 수정을 배제하면 아이온큐 포르테와 퀀티넘의 H2 간의 성능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며 오류 수정을 적용한 다음에도 여전히 자사의 양자 컴퓨터가 아이온큐 포르테의 성능을 앞선다고 말했어요. 쉽게 말해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의 실제 성능은 매우 떨어지는데 이를 AQ라는 벤치마크를 통해 위장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 정도로 대놓고 아이온큐와 경쟁적인 기업이 오류 수정 기술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진전을 달성했다? 아이온큐 입장에선 당연히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퀀티넘과 아이온큐 두 기업의 입장 차이를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안 좋아져요. 아이온큐는 스펙 방식으로 상장한 기업이고 퀀티넘은 비상장 기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이온큐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이 필요했다는 거고요. 콘티넘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는 두 기업의 태생적 차이 때문입니다. 아이온큐는 벤처 캐피탈에서 크리스 먼로와 김정상 두 명의 대학 교수에게 던진 제안으로 시작한 회사였던 것에 반해 콘티넘은 허니웰이라는 다국적 복합 기업의 자회사로 시작했거든요. 속된 말로 변변한 백 없이 시작한 아이온큐와 연매출 366억 달러를 내는 세계 113위 기업을 모회사로 둔 콘티넘의 경쟁은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콘티넘의 러닝메이트는 현재 세계 1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죠. 두 기업의 입장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이온큐는 연구활동 외에도 신경 써야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로부터 자금도 계속 조달해야 하고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선 사업적 성과도 내야만 하죠. 반면 콘티넘은 이런 잡스러운 업무에는 신경 끄고 연구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콘티넘의 기술 진전이 아이온큐에게 그럼 오롯이 악재이기만 하냐라고 하면은 절반은 틀렸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어쨌든 양자 컴퓨터 기술 자체가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성과만 놓고서 최종 승자를 가늠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뜻이죠. 어떤 측면에서는 콘티넘이 기술적 진보를 나타내는 것이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컴퓨터가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이온큐에게도 반사의 이익을 가져다 주겠죠. 엔비디아가 GPU를 통한 그래픽 처리 기술을 업계 표준으로 만들었을 때 AMD가 반사의 이익을 누린 것처럼 말이에요. 아직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 실효성 있는 상업적 이익을 창출해낸 기업은 어디에도 없으니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자와 같은 미래 혁신 분야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당장 1, 2년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니 말이에요.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